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7가지의 품사를 배웠고, 그 7가지 품사들이 각각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영어에는 7가지 품사와 4개의 자리가 있다. 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품사를 배우고 있어요? 자리를 배우고 있어요? 자리를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자리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가 네모 치고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했죠. 그죠?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품사죠. 그죠? 우리가 명사는 네모 치기로 하고 동사는 세모 치기로 하고 형용사는 동그라미 치기로 하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품사를 배웠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네모, 세모, 동그라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얘는 항상 표시해줘야 돼요. 문장에.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됐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구성 요소가 뭐였죠? 주어라는 걸 배웠죠. 됐습니까? 주어는 어떤 자리에 있다? 문장의 맨 앞에 있다. 맨 앞에 있으면 다 주어입니까? 그러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무엇이 주어예요? 그렇죠.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반드시 존재합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존재하죠. 그죠? 근데 없으면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주어는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주어가 만약에 없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동사의 원형부터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혹시 무슨 문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I like her.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문장이죠. 그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요. like her. 이런 문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얘는 무슨 문이라고 부르냐면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 명령문은 언제 쓰는 말일까요? 명령할 때, 무언가를 시킬 때. 됐습니까? 만약에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문장에 주어가 없는데 동사부터 문장을 시작해요. 근데 이 동사가 원형이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명령하는 말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거를 제외하고선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like her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녀를 좋아해라! 라고 되는 거예요. 되셨죠? 명령문 해석하는 방법은 동사는 원래 다로 끝나죠. 그죠? 그 다를 라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좋아하다가 아니고 좋아해라로 바뀌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수러라는 걸 배웠죠. 맞습니까? 수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동사는 수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러는 동사만 들어가질 수 있으니까. 됐죠? 얘는 왜 명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어는 명사만 되죠. 그런데 명사는 주어만 됩니까? 목적어도 되고 오늘 배울 보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수라는 다른 말로 동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문장에 반드시 몇 개가 나온다? 1개. 그리고 수라를 배우면서 동사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배웠죠.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로 나눌 수 있다? 타동사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배웠죠? 그죠? 자동사랑 타동사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요걸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동사를 딱 봤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죠? 문장을 봤는데 동사를 찾았어요. 근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배운 게 뭐였습니까? 목적어라는 걸 배웠죠. 자, 목적어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동사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 뒤에 있으면 다 목적어입니까? 동사 뒤에 있는 뭐죠? 명사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죠? 자, 주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주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죠? 자, 찾았으면은 찾아놓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명사에 뭘 붙여라? 은이가를 붙여서 해석해라. 됐죠? 자, 동사는 해석은 그냥 뒤에 다만 붙이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했는다 그랬죠? 명사를 쓰고 그 뒤에 뭐 붙여라? 을과 를 붙여서 해석을 해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네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면 보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어.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너네들은 지우지 마시고 밑에다 쓰세요. 다 쓰셨죠? 오케이. 자, 오늘 배울 게 뭐다? 보어다. 자, 보어가 영어에서 제일 어려워요. 지금까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제 보어를 배우고 나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보어를 잘 못 찾아요. 왜? 보어라는 말은 한국말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번쩍 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충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보충하는 말을 줄여서 보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보충하는 말이래요. 자, 보충하다라는 말 알죠? 그죠? 보충을 하려면 보충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에 보어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보어의 보충을 받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보어가 보충하는 말인데 보어의 보충을 받는 말이 안 나오면 보어가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보어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자리를 배우면서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돼요? 이 자리에는 이 품사가 돼요? 했던 거 기억나죠?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나의 구성 요소에는 한 가지의 품사만 들어갔죠.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명사만 됐죠. 수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명사만 됐죠. 근데 이 보어는 두 가지 품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명사였죠.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품사의 형용사를 배웠죠. 그죠? 형용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형용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명사를 꾸며준다라고만 배웠죠. 일단은. 그죠? 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건 총 두 가지입니다. 어떤 문장에 나오든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다?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명사를 안 꾸며도 형용사가 문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 명사를 안 꾸미는데 문장에 나오려면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형용사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다시 어려워요? 그지? 이놈 밥 안 먹고 왔냐? 표정들 다 왜 그래? 응? 잠을 안 자고 온 표정들처럼. 그지? 다시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와 형용사. 됐습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주어 자리에는 명사, 수로 자리에는 동사. 근데 우리가 여지껏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늘었죠. 그게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자리? 크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문장을 봤는데 문장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안 꾸며 우리는 지금껏 그러면 무조건 이 문장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럼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명사를 안 꾸며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명사를 꾸미지 않고 형용사가 문장에 쓰이려면 반드시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린 이해돼요? 표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응. 왜? 뭔데 뭐 안 좋은 일 있어?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안 물어볼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잖아. 그죠? 주어는 어디에 있다? 문장의 맨 앞에 있다. 그리고 명사다. 그죠? 목적어는 어디 있다? 동사의 뒤에 있다. 그리고 명사다. 동사는 그냥 동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자, 보어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어는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동사 뒤에 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보어를 배우고 나면은 그때부터 헷갈린다고. 그죠? 지금까지 헷갈린 게 하나도 없었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목적어. 동사는 그냥 찾을 수 있었고, 명사, 주어는 문장 앞에 나오는 명사. 근데 보어는 어디 나온다고요? 동사 뒤에. 자, 요런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이제 문장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자, 그럼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까? 안 꾸미고 있습니까? 안 꾸미고 있죠. 얘가 만약에 명사를 꾸미려면 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이 형용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보어가 되는 게 쉽게 보여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She is beautiful.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때 beautiful이 대표적인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형용사는 굉장히 쉽다니까. 그죠? 자, 보어는 영어로 see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이제 뭐냐?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문제가 이제 뭐냐? 요렇게 나왔을 때죠. 문장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을 때 뚜둔 그지? 여지껏 우리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뭘 배웠으니까? 보어를 배웠으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 나온다? 동사 뒤에 나온다.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는 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뭐일 수 있다? 목적어일 수 있다. 두 번째 뭐일 수 있다? 보어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목적어일까 보일까? 됐습니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죠. 배웠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보어의 특징이에요. 보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죠. 그죠? 보충을 한다는 건 보충을 받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요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명사가 보어라면 얘는 누군가를 보충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보충하는 대상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친구가 보어라면 됐습니까? 재민 이해돼요? 이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보어와 보어의 보충을 받고 있는 말은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되냐면 같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보어라면 이 앞에 나온 명사, 주어랑 이 뒤에 나온 명사가 같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같으냐 다르냐. 그런데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좀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더 쉽게 구분하냐? 우리가 수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배웠죠.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자, 이게 자동사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보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타동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서 무조건 자동사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비동사가 있었죠. 비동사. 뭐가 있다고요? 비동사. 얘는 타동사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안 돼요. 타동사가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자, 그럼 비동사 뒤에 명사가 틱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목적어라는 게 절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형식을 알려주기 전에 자리를 알려주기 전에 비동사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뜻이 두 개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뭐? 있다. 하나는 뭐? 이다라고 알려줬죠? 자, 이다라고 해석될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알려줬죠? 명사와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이다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이때는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말해볼까요? 조금 더 어렵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자, 주어, 동사 말고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자리가 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어렵기 시작하죠. 그죠? 다시. 우리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뭘 배웠다? 주어. 또 뭐 배웠다? 수어. 또 뭐 배웠다? 목적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 보어. 이 네 가지 말고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이 뒤에 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몇 가지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겁니까? 두 가지. 뭐랑 뭐? 주어와 동사. 주어랑 동사로만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불렀죠? 1형식.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좀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비동사는 1형식 문장에 쓰이면 있다이다. 되나요? 안 되나요? 왜요? 세빈 어려워요? 헷갈리죠? 그죠? 자, 같은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점점점 영어가 어려워지냐면 이런 개념을 모르고 선생님들이 그냥 쓰니까. 근데 너네들은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잘 봐요.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어떨 때라고 했죠?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가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문장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는 케이스라고 했어요. 경우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 경우는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보석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 말고 다른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만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했죠? 1형식. 그럼 다시 비동사가 1형식으로 쓰일 때는 있다라고 해석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어렵죠. 그죠? 이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해가 되신 분은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된 분은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있다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구성 이해돼요? 그럼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1형식. 그럼 1형식의 비동사가 쓰인 거네요? 그럼 1형식의 비동사가 쓰이면 있다라고 해석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버리냐면 선생님 기준에 되게 쉽게 설명을 해버려요. 어떻게? 비동사는 1형식이면 있다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빡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품사를 안 배우고 구성요소도 안 배우고 문장의 형식도 안 배운 상태에서 비동사는 1형식이면 있다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렸잖아요. 그죠? 이게 왜 1형식이야?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선생님의 설명이 짧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보어를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올 때 이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무슨 자리가 들어가진 거예요? 보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온 케이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할까요? 2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또 이제 이 비동사가 이다라고 해석되는 걸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기준으로 쉽게. 비동사는 2형식 문장에 쓰이면 이다야.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습니까? 요거라고. 구조를 알고 형식을 알면 되게 쉽게 들어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연계해서 수업을 계속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에 비동사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비동사 뒤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 즉 보어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했죠? 그때 비동사는 이다다. 됐습니까? 자, 우선 예문 하나 볼게요. She is smart. 자, 스마트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어, 그죠? 동사, 형용사, 이 형식. 이 형식이면 비동사 어떻게 해석한다? 이다라고 해석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녀는 이다, 똑똑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근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그녀는 똑똑하다라고 해석하죠. 왜 똑똑하다라고 해석할까요? 생각을 해봐요. 스마트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죠? 형용사예요. 그러면 똑똑한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 형식일 때 이다라면서요. 그러면 그녀는 이다 똑똑한 이게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나면, 두 개가 만나면 이 형용사가 동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she is smart를 그녀는 똑똑한 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똑똑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형용사만 많이 알고 있으면 동사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형용사를. 어떻게 하면 동사로 만들어지죠? 비동사를 앞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단어를 외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스마트를 동사로 외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똑똑하다고.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 너네들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너 뷰티풀이 무슨 뜻이야? 예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자, 그게 예쁘다라고 되려면 뷰티풀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뷰티풀 앞에 비동사가 나와야지 이 뷰티풀이 뭐가 된다고요? 예쁘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she is smart를 가지고 보어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자, 스마트. 그녀가 똑똑한 거 맞습니까? 똑똑한 게 그녀 맞습니까? 두 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니까 보어의 특징 돼요? 안 돼요? 되죠. 또 이번에 명사를 집어넣어 볼까요? She is a doctor. 이거는 고민할 게 없죠. 그죠? 그녀는 의사이다. 됐나요? 자, 그녀가 의사 맞습니까? 의사가 그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보어일까요? 목적일까요? 보어. 되죠? 더 쉬운 방법? 비동사는 무조건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그러면 뒤에 명사가 나왔으면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비교했는데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무슨 동사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 그리고 얘가 무슨 동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죠? 그때는 뭐야?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이게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보어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품사라는 걸 배우고 구성요소라는 걸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구성요소 네 가지를 전부 다 배운 거예요. 맞아요? 네 가지 다 배웠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영어는 문장을 만들어요. 이 네 가지 구성요소만을 가지고 영어는 문장을 만듭니다. 총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요? 5가지 모양의 문장을 만들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말이 많아요. 5가지다, 7가지다, 12가지다가 있는데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5가지를 얘기해요. 됐습니까? 5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었죠?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만 나오는 문장. 이걸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배웠죠? 이런 식.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1형식 문장에 나올 수 있는 건 주어와 동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부사라는 게 있죠. 부사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할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사는 쓰레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왜 쓰레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장의 구성 요소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사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장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아니 명사를 찾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문장 안에 부사가 10개가 있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보이는 족족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문제 끽끽 커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해석하기 좀 힘들겠죠. 괄호를 쳐서 지우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괄호.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1형식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양을 배웠냐면 주어와 동사와 뒤에 보어가 나오는 모양을 배웠어요. 이걸 몇 형식이라고 배웠죠? 2형식. 근데 부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장에 부사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성 요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사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올 수 있겠죠. 왜 부사가 쓰레기인지 느낌 오십니까? 부사가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지울 거야. 꺼져, 꺼져, 꺼져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모양을 배웠습니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모양도 배웠죠. 이건 몇 형식이라고 불렀죠? 3형식. 그럼 이 3형식에도 부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괄호치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라.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 모양이 2개 더 남았죠. 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문장이 또 있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문장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부르냐면 4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봐봐요. 얘는 1형식, 2형식, 3형식보다 구분하기 되게 쉽겠죠. 왜? 동사 뒤에 명사가 몇 개 나오는 거니까 2개 나오는 거니까. 다른 거는 명사 1개, 얘도 명사 1개 나오죠. 이 2개는 우리가 방금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이 2개의 관계를 확인해서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얘는 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명사가 2개 나오면 몇 형식? 4형식. 됐습니까? 그런데 얘 때문에 또 구분해야 돼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에 보어가 나오는 걸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명사 들어가죠. 무조건 명사죠. 여기에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모양 똑같죠. 그럼 얘도 구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얘 이번에 5형식에서 이 보어는 누구를 보충할 것 같아요? 목적어를 보충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이 2개의 명사가 똑같으면 5형식. 다르면 4형식이에요. 이해했죠? 자, 이 총 5개의 문장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영어예요. 왜 문장이 길어질까요? 부사가 마구마구 껴서. 그리고 왜 문장이 길어질까요?
단어가 주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어 덩어리가 주어로 들어가면 길어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단어 덩어리인데 모양이 있는 단어 덩어리가 주어로 들어가면 길어요, 짧아져요? 더 길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왜 영어가 어려워지냐면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석을 하죠. She is beautiful. 이런 거 나올 때는 천국이에요. 그죠? 영어 너무 쉬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선이 지울게요. 잘 봐봐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려워지죠?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는 무조건 몇 가지 모양이다? 5가지 모양이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어렵게 하는 게 뭐다? 첫 번째, 부사. 됐죠? 근데 부사는 부사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부사 모양이 있는 부사 덩어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사가 그냥 나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부사 덩어리가 나오면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모양이 있는 부사 덩어리가 나오면 어떨까요? 더 짜증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모양이 있는 부사 덩어리예요. 싹 지울 수 있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맨 앞에 있는 명사죠. 그럼 얘 뭐가 됩니까? 주어. 동사 어디 있습니까? was. 홈은 뭘까요? 명사. 주어, 동사, 명사네요.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아프리카랑 집이랑 같아야 달라요? 아프리카는 집이었다. 아프리카 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집이었죠. 그죠? 집은 아프리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몇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2형식. 아프리카는 집이었다. 해석 돼요? 안 돼요? 되죠. 부사만 지워도 문장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선생님 이 B는 뭐예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선생님이 칠품사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왜 알려주는지 느낌 오시죠? 그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장을 봐야 돼요. 얼마 뒤에? 정확히 지금 6학년 맞나요? 정확히 말해줄게요. 2년 뒤에. 끔찍하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느껴집니까? 2년 뒤에 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면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그냥 얘들아 비동사 봐봐 이러잖아요. 그죠? 얘들아 일반 동사 볼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안다고 해서 이 문장 해석 못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배웠죠? 배웠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어디다가? 자, 주어 배웠고, 수로 배웠고, 목적어 배웠고, 보어 배웠어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써먹을 데가 없어. 맞아요? 써먹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 까먹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안 써먹잖아요. 그러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요? 독해책에다가. 우리 독해책에다가 써먹어야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뭐지? 보어인가 목적어인가 확인해보고 모르는 게 또 나왔어. 그럼 이거 뭐지? 별표. 계속 배워나가면서 문장 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구성 요소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4가지의 우리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찾으시고
주어, 목적어, 보어, 수러. 여기까지 다 찾아보세요. 다 했습니까?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의사가 되었다. 명사 찾아볼까요? 명사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또 있나요? 의사. 됐죠? 동사 있습니까? 되었다. 자, 그럼 명사가 2개 나오고 동사가 1개 나온 패턴이네요. 그죠? 자, 그럼 나의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죠. 됐죠? 자, 되었다는 동사입니다. 자, 의사가 나왔어요. 명사죠. 됐죠? 근데 봤더니 일단 뒤가 을룰로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럼 목적어가 될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봤더니 나의 아버지가 의사 맞습니까? 의사가 나의 아버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죠? 보어. 쉽죠? 얘는 몇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형식.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장 볼게요. 명사 어디 있습니까? 그녀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그죠? 자, 아름답다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동사라고요? 아니죠. 그럼 여기엔 동사와 형용사가 섞여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다? 2형식. 몇 형식? 2형식. 자, 이 형식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는 케이스죠. 그죠? 그럼 이 보어자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가 다 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3번 문장 봅시다. 명사 찾읍시다. 명사 뭐 있습니까? 나, 또 있나요? 그, 또 있나요? 없죠.
동사 있습니까? 생각한다. 자, 그럼 정직하다고는 뭐냐?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자, 일단 나온 것만 가지고 봅시다. 얘는 주어 맞습니까? 얘는 뭡니까? 목적어 맞습니까? 얘는 뭡니까? 동사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영어에 맞는 문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물음표가 하나 나온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4형식과 5형식을 배웠어요. 그죠? 4형식이면 여기 명사가 하나 더 나오는 케이스. 5형식이면 여기 보어가 나오는 케이스. 맞습니까? 자, 그가 정직한 거 맞습니까? 정직한 게 그가 맞습니까? 두 개 같다. 같으면 뭐랬죠? 5형식. 5형식이면 얘 뭐랬죠? 보어. 얘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 형용사인데 누구를 꾸미고 있나요? 안 꾸미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해석법은 우리가 요 책이 끝나고 나면은 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또 마지막 5번 문장 봅시다. 네 번째 문장. 명사 어디 있습니까? 그들 또 있나요? 그 소년 또 있나요? 디 또 있나요? 없죠. 동사 있습니까? 부른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 목적어 있나요? 그 소년. 딕이라는 명사가 튀어나왔네요. 자, 이것도 영어 문장으로 표시해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물음표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품사까지 알아요. 명사가 나왔대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겠네요? 그죠? 두 개의 관계가 똑같으면 몇 형식? 5형식. 다르면 그 소년이 딕 맞습니까? 딕이 그 소년 맞아요? 그럼 얘는 뭐죠? 보어. 몇 형식? 5형식.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영어로 볼게요. 자, my father까지 끊어서 주어가 되죠? 명사니까. 그죠? became은 동사.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러면 될 수 있는 형식이 몇 형식과 몇 형식? 2형식과 3형식. 어떻게 구분한다?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한다. 나의 아버지가 의사가 된 거 맞습니까? 의사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보어. 몇 형식? 2형식. 자, 2형식에서의 동사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she is beautiful. she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is는 동사, beautiful은 형용사. 자, 주어, 동사,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몇 형식?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몇 형식? 2형식밖에 없죠. 이게 몇 형식? 2형식. 해석은 그녀는 아름답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3번 문장 봅시다. 아이가 명사네요. 그죠? 맨 앞에 있네요. think는 동사네요. 힘은 명사네요. earnest는 형용사네요. 됐나요? 자, 일단 이게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확인해야 되죠. 자, 내가 급니까? 그가 납니까? 목적어네요. 되죠? 나는 생각한다. 그를 어떻다고? 정직하다고. 그가 정직한 거 맞습니까? 정직한 게 그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보어가 되죠. 몇 형식이 되죠? 5형식.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day라는 명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call은 동사, 또 the boy라는 명사, dig이라는 명사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명사가 목적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들이 그 소년입니까? 맞아요. 그들이 그 소년입니까? 그 소년이 그들입니까? 다르죠. 그러면 뭡니까? 목적어. 자, 그 소년이 딕 맞습니까? 딕이 그 소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보어. 보어랑 목적어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그들은 부른다. 그 소년을 딕이라고.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구성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를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수업 끝.